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이라는 단지입니다.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간 추천 공고가 나왔죠. 그래서 본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에 또 예습 차원에서 미리 보는 청약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주 시기는 2028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총 세대수는 759세대. 자, 보시면 분양 물량은 230세대. 약 30% 정도 물량이 나왔네요. 보시면 5구 타입부터 84 타입까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평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3천에서 3,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자, 특별 공급 접수는 2월 23일 월요일 날 되고요. 일반 공급은 2월 24일. 자, 필요 자금은 25평은 약 2억 중반, 34평은 약 4억 중반 정도로 예상돼요. 왜냐? 여기는 비규제라 LTV가 70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건 입주 시점 감정평가의 금액이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억 맥시멈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평당 3천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세 차익은 없게 됩니다. 자, 대안사항으로는 전매 1년.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고요. 자,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자, 기본적인 청약 정보, 분양 물량하고 분양가랑 규제 적용사항, 자금 운영 계획을 한번 보고요. 단지 정보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입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예측해 본 겁니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비규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이 아마 1년일 겁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당연히 없고요. 자, 청약 일정은 기간 추천 특별 공급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일정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특별 공급은 2월 23일 월요일 날 예정이고요. 1순위는 그 다음 날인 2월 24일이 되겠죠. 자, 모집 공고는 2월 13일 금요일 날 예정입니다. 자, 자격 사항은 당연히 비규제 지역이니까 다자녀 신혼 특공 기간 추천은 6개월 이상 필요하고요.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는 청약 통장을 12개월 이상 부어야 됩니다. 자,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 부양만 필요해요. 그래서 부부 같은 경우엔 1순위가 세대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총 4번 지원이 가능하죠. 남편 2번, 와이프 2번. 이 2번이란 말은 특별공급 1번, 1순위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 요 두 가지만 본다는 점. 분양 물량을 보시면 자, 총 759세대입니다. 거기에 일반 분양이 230세대인데 자, 230세대 중에 보시면 5구 A타입은 87가구, 5구 B타입은 117가구, 5구 타입만 약 204세대를 뽑습니다. 84 타입은 딱 4세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5구 타입 위주의 물량이 나온다. 요새 분양가가 비싸서 다들 84 타입을 원하지만 좀 부담돼서 84를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5구 타입 물량이 많다는 건 정말 희소식이죠. 사실 4인 가족도 마음만 먹으면 5구 타입에 당연히 살 수 있죠. 그래서 평형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예상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온수역이고요. 바로 여기가 쌍용 더 플래티넘이란 단지입니다. 요 바로 철로 옆에 있죠. 보시면 주변에 신축 단지가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이편한 세상 온수역. 2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죠. 약 9억 4천입니다. 인근 가격 수준으로 갑니다. 아마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먹을 게 없는데 써야 돼? 하는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 그래야 조합원들 입장에서 더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평은 약 평당 3,300만 원을 잡아 8억 중반으로 잡았고요. 34평은 평당 3천 수준으로 해서 10억 중반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청약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평형별로 분양가가 딱 평당 얼마다 해서 얼마 곱하기 평형으로 해서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아요. 분양가에 보통 층과 평면도, 향에 따라서도 분양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소형 평형일수록 분양가가 조금 높고요. 요 대형 평형일수록 분양가가 조금 낮아요. 왜냐? 요 대형 평형일수록 조합원들이 좋은 동과 호수, 층을 가져가기 때문에 대부분 저층이 남아서 보통 대형 평형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5평은 8억 중반 정도 예상하고요. 34평은 10억 중반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편한 세상 온수역보다 살짝 높은 금액이라 좀 쓸까 말까 고민하는 딱 분양가죠. 이제 규제 적용 사항을 보겠습니다. 102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에 부천시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투기과열지구랑 토지거래화구역 모두 포함이 되지 않아서 627 대책만 적용돼요. 보시면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 즉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납 시 세입자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려고 하면 세입자는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를 만나야겠죠. 그렇게 맞추려면 전세보증금을 많이 낮춰야 된다는 점, 실거주 의무도 없어서 전세를 주는 전략도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비규제라
2년 보유만 하고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자, 이제 대출 규제를 볼게요. 여기는 비규제니까 LTV가 70까지 나옵니다. 지금 15억 미만은 6억 맥스, 25억 미만은 4억 맥스이기 때문에 지금 34평 분양가가 다 15억 훨씬 미만이죠. 입주 시점에 가격이 올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오른다고 해도 저는 15억은 절대 안 넘을 것 같아서 맥시멈 6억까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전입 의무가 없어요. 게다가 또 비규제라 중도금 대출이 60% 모두 대출이 나옵니다. 즉 계약금 10%만 있으면 잔금까지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부 중복 청약 가능해서 총 4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렸죠. 또 당해 조건이 2년 거주가 아니라 부천시 거주자면 됩니다. 즉 모집 공고일 이전에 내가 하루만 부천에 살았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거주 2년이 아닌 보유 2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금 계획을 한번 보시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갑니다. 자, 계약금 10%는 잔압이나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내셔도 돼요. 단 내가 들어가실 생각이면 신용대출은 잔금대출 전에 상환을 하셔야 돼요. 왜냐? 신용대출이 DSR을 잡아먹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중도금은 자 모두 대출이 나옵니다. 100 중에 거의 100이 다 중도금 대출을 받아요. 시공사 보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직이어도 대출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대출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잔금 요 30%대 자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 60% 그리고 이 중도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옵션 선택한 거 모두 다 납부를 하게 돼요. 이 잔금 때. 그래서 이 잔금 때 잔금 대출을 일으킵니다. 잔금 대출 플러스 내가 가진 현찰로 잔금을 다 내고 나면 이제 시공사에서 키를 불출해 주죠. 그러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비규제라 LTV 70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분양가가 또 6억이 넘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은 받지 못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잔금 때 3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비규제라 정말 다양합니다. 첫 번째,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되면 내가 취득세를 안 내도 되죠. 그리고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도 다 승계를 하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를 안 내도 돼요. 그래서 피만 받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죠. 그리고 실거주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전세를 주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자, 이제 배치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이 자 이렇게 빨간색 여기 위치해 있죠. 보시면 온수역과 그래도 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요 온수역 가는 요 1호선 라인이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들은 사실 철길 바로 옆이라 소음에 되게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배치도를 가져왔어요. 배치도를 보시면 6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남동향과 남서양 배치예요. 5구 타입 배정동을 보시면 101, 102, 103, 104, 105. 요 106동을 제외하고 다 고루 분포되어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요 106동은 84 타입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106동이 로얄동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위쪽 라인이 선로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대부분 선택한 요 84 타입은 요 106동으로 뺀 것 같습니다. 왜냐? 소음에 그나마 좋으니까요. 특히 106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공원이 있어서 공원 뷰가 아주 좋게 나오겠죠. 모두 다 좋은 동이지만 여기서 굳이 로얄동을 꼽자면 106동과 101동이 그나마 로얄동인 것 같습니다. 특히 106동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역과도 가깝고요. 요 선로하고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뷰도 좋고요. 자, 이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5구 타입 먼저 볼게요. 5구 A 타입 87가구가 분양 물량이 나왔습니다. 야, 4베이 판상형입니다. 정말 좋죠. 자, 4베이 판상형은 자 매번 설명드리지만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거실 포함 4개의 창이 같은 향을 본다 해서 4베이입니다. 그리고 판상형이란 자 주방, 복도, 거실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요 복도가 데드 스페이스가 됩니다. 하지만 요 판상형은 복도가 가운데 껴 있어서 거실이 넓어 보여요. 거실이 사실 원래 이만큼 크기지만 복도가 함께 있다 보니 거실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고요. 주방도 복도를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주방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실제로 넓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 거실 창과 주방 창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마통풍이 가능해서 마통풍이 정말 유리하고요. 4배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방 3개가 밑으로 깔리다 보니 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길고 넓게 빠집니다. 그래서 타워형 대비 드레스룸이 정말 넓게 나와요. 자, B타입을 보시면 드레스룸이 작죠. 그리고 5구 B타입을 볼게요. 117가구 분양합니다. 보시면 2베이 타워형이에요. 자, 당연히 마통풍 안 되고요. 드레스룸도 판상형 대비 작게 나왔죠.
그리고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타워형은 좀 조망에 신경을 써서 여기에 외창을 하나 더 뚫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양면 개방창이 돼서 시원시원한 뷰가 나오겠죠. 하지만 단면창이라 요 점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요 타워형은 조망과 수납에 특화된 경우가 많은데 요런 피트 공간을 살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팬트리나 그런 수납 공간이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B타입보다는 A타입을 훨씬 선호해요. 그래서 나중에 팔 때도 A타입이 5천이라도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점수가 어느 정도 있고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구 A타입을 쓰세요. 그리고 이제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84 A 타입도 A 타입이 4배의 판상형인데 A 타입은 모두 조합원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B 타입은 네 가구 모두 타워형입니다. 게다가 저층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평당 분양가더라도 84 타입이 59 타입보다는 훨씬 평당 분양가가 낮아요. 왜냐? 좋은 판상형이나 좋은 층, 좋은 타입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은 타워형이나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진 세대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84 B타입은 똑같이 투베이 타워형이에요. 드레스룸도 작고 여기도 단면 개방형 창이죠. 그리고 수납 공간도 좁아 보이고요. 그래서 요 59 B타입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입지를 봐볼게요. 자, 경기도 부천시는 어디냐? 서울과 인천에 딱 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는 서울시 구로구가 있고요. 자, 바로 좌측으로는 인천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천시를 확대해 봤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부천은 총 3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여기 중에서도 원미구가 가장 대장격인 행정구역이에요. 오정구는 낡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아직은 시세를 리딩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요 중동 중에서도 중1동에 힐스테이트 중동이 11억 2천을 찍었습니다. 34평이. 와, 부천에서 10억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요 소사구에서는 요 괴한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온수역이 2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죠. 9억 4천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 대장은 현재 이편한 세상 온수역이고요. 원미구 대장은 힐스테이트 중동입니다. 이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요 소사구에서도 괴한동, 이편한 세상 온수역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바로 우측이 구로구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구로구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게다가 지하철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말이 부평이지 서울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이 여기에 있죠. 보시면 온수역과 300m 정도 거리예요. 온수역은 1호선, 7호선 둘 다 지나가죠.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보시면 이 온수역을 기점으로 여기가 구로구, 여기가 경기도 부천입니다. 자, 학군을 보면 여기 동곡초가 있어요. 250m 거리. 그리고 중학교는 일신중이라고 해서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 밑에 있습니다. 2.7km 거리입니다. 부천 내에서는 면학 분위기는 좋은데 거리가 좀 너무 멀다는 단점이 있죠. 이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면 대흥 성원 동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통합 재건축을 하죠. 여기를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중반기 이상까지 왔죠. 그리고 동성 여기는 시공사 선정까지 됐고요. 여기 화랑 여기는 건축 심의 단계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죠. 그래서 아직은 개발 전이라 지금 이편한 세상 온수역이 여기 있고요. 쌍용 더 플래티넘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신축 단지는 요 두 단지가 답니다. 요 두 단지가 여기를 리딩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많이 약해 보이긴 해요. 자, 주변을 보시면 여기에 온수 산업 단지가 위쪽에 이렇게 있고요. 자, 바로 옆이 지상철이라 선로 옆이라는 점. 자, 여기를 보시죠. 보시면 여기가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이 우측에 있고요. 좌측에 요 지상철이 다닙니다. 그래서 소음이 좀 취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친 곳을 보시면 확대해 보면 여기입니다. 자, 바로 옆에 이렇게 빌라 밀집 상권이 있죠. 그래서 주변 개발이 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진짜 서울과 딱 붙어 있는 경기도죠. 사실 온수도 지금 10억 가까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죠. 그런데 분양가가 이 10억보다도 더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정말 애매합니다. 내가 생활권이 원래 온수 쪽이다, 생활권이 원래 부천이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으니까 계약금 10%만 내면 3년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중도금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전세를 줘도 되고 실거주를 해도 되니 요거는 모집 공고가 확실히 떠서 분양가가 확실히 나오면 이걸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차익이 있을지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도 청약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여기 입지 자체가 워낙 주변에 빌라도 많고 사실 아이 키우기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워낙 신축이 귀하고 공급이 없기 때문에 좀 정말 애매한 단지긴 해요. 그래도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엔 괜찮죠. 하지만 아이 키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정말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